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석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런지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요. 손발이 차졌다거나 몸이 좀 차가워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린 게 아닌데 몸이 좀 춥더라고요. 책에서 봤는데요.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단호박인데요. 단호박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우리 몸속에 유해 물질을 제거해준다고 하고요. 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닭고기, 찹쌀, 부추, 계피 등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음식들이잖아요. 닭고기, 부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퀵 서비스 빠르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플러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 가까이 오르면서 1878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이 강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벌써 2% 이상 올라왔습니다. 49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리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을 오늘 이끌고 있는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시젠, 젠백스 등이 장중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풀이가 되겠습니다. 어닝 쇼크로 지난주 하한가까지 추락했던 SM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증시를 전망하는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요. 특별히 증시를 크게 호재로 만들 만한 그런 이슈들은 없다는 분석이 더 강했습니다.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 재정 절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 이번 주에도 혼조세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전망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환율을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 60전 하락한 1086원 선입니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이나 매도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함께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 노하우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 박성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되는 게임의 룰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여러분의 종목을 보다 많이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저희가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의 별점 왕은 과연 월요일에 출연해주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받아가실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반고인 파리 전시전 관람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이제 시청자 전화 연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광동제약 때문에 지금 포트를 100%를 들어갔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5,420원에요. 5,420원이요. 오늘 5,430원에서 거래가 되니까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이제 뭐 본전 정도인 것 같아요. 언제쯤 사셨습니까? 제가 한 2일 전인가 3일 전인가? 3일 전이요? 3거래일 전? 아는 형이 그 광동제약에서 삼다수 재료 때문에 그거를 지금 들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세요? 100%를 담으셨다는 건 이 종목에 거의 뭐 베팅을 하신 거잖아요. 몰빵했어요.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정고점 돌파하면 이제 최고가가 6,500원이니까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첫 시세를 줘가지고 두 번째 또 시세가 나올지 한번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세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뭐 종목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예. 뭐 지금 조금 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정태근 예. 팀장님께 여쭤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광동제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의견이 나가고 있는데요. 세 분께서 그냥 들고 가도 좋겠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손절가를 정해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께서는 비중이 많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정태근 네. 팀장님, 얘기 좀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소위 말하는 거의 몰빵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뭐, 그 지인분한테 얘기를 좀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분께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삼다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네.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렇구나. 일단은 뭐, 뭐 아마 한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그런 거 뭐, 솔직히 호재는 맞습니다. 예. 삼다수가 지금 현재 농심에 차지하는 매출이 한 1,9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그게 지금 광동제약으로 그대로 1,900억 매출이 온다고 치면은 예. 이 회사 지금 현재 매출이 한 130억 정도 현재 예.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2 가량이라서 이 인수하는 것 자체 상당히 큰 호재는 맞습니다. 예. 호재는 맞아요. 근데 일단은 그 다음 달 14일 날 어쨌든 삼다수 판매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광동제약이 다시 그 유통망 갖고 오고 난 뒤에 조금 얘기가 다시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최근에 날짜를 좀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날짜를 보면 10월 31일 하고 그리고 뭐 11월 1일 날 상한가 두 번 뭐 급등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도 갔었는데 예. 중요한 건 그 일단은 재료 소멸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재료 소멸이 좀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1차적으로 고점 여기서 나왔죠. 나왔는데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조정 크게 나오고 다시 반등을 주는데 다시 한번 6,000원 돌파 못하고 윗꼬리 달고 다시 한번 밀려죠. 12일 날. 예, 예. 자, 요때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 한번 보면은, 자, 12월 2일날 먼저 볼게요. 12월 2일날 1차적으로 고점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그 기타 범위 쪽에서 매도가 나오겠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물량 일단 66만 주 정도 개인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받아갔죠. 예, 예. 그리고 12월 2일날 볼게요. 12월 2일날도 마찬가지로 6,000원 돌파 못하면서 고점 형성했는데 그때 당시 또 개인들이 21만 주 정도 물량을 받아갔어요. 그러면은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기존에 요 종목을 올렸던 세력들이 있겠지요. 예, 예. 세력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이 12월 2일날 그리고 12월 12일날 물량을 털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받아갔다는 얘기입니까? 개인들이죠. 예,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6,000원을 돌파하게 하면서 좀 위쪽으로 갔다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12월 2일, 12월 12일 6,000원에서 쌍봉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시세가 1차적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1차적인 시세는 일단 끝났고 그 삼다수 매출이 일단 반영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000원 아래쪽 건에서 한 4,8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요 사이까지 다시 한번 와갖고 난 다음에 그 삼다수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주가가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차적인 기대감은 일단 재료 소멸이 좀 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테마주 있잖아요. 예, 예. 그거로 인해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 서둘러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자, 일단 제가 다른 차트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자, 이인시스라는 종목 아시죠? 예, 예. 전자결제주. 자, 잘 보세요. KGN. 예, 그쵸. KG인시스. 예. 자, 잘 보세요. 요게 광동제약이랑 광동제약하고 차트를 좀 당겨볼게요. 상당히 유사하죠? 요것도 1차 고점 나오고 윗꼬리 단 예. 쌍봉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렸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어때요? 어쨌든 12,000 정도 가격에서 버티잖아요. 예. 그죠? 자, 다시 한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 볼게요. 자, 광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이니시스처럼 5,200원에서 5,500원 사이 주가가 버티면 일단 갖고 계세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조금 반등 중인데 힘이 빠지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후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 한번 내볼게요. 자, 네. 오늘 이후에 만약에 KG 인시스처럼 쌍봉 주고 나서 5,2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 주가가 버틴다면은 갖고 네. 계시고요. 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변동성 크게 보고 들어간기 때문에 5,200원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은 5,200원까지 일단 버텨보시고 요 가격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1차적인 시세가 끝났구나 생각을 하시고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삼다수 구적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예. 같으면 이 종목을 지금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고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저 같으면 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니고 일단 시청자분이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객관식이 없어요, 주식에는. 객관식이 없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인시에 쓰였던 예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시세가 끝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 나눠서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AS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추가적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예.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주식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뭐 해석을 잘 하셨겠지만 물량을 조금 줄일까 지금 고민되네요. 예,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혹시 그때까지 들고 계시면 또 궁금한 점 생기실 테니까 그때 또 물어보십시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젊은 분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문자 봐야겠죠.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예. 현대IP입니다. 매수가 5,23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5,000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네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대IP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현대IP의 이제 주력 매출 구성을 조금 보게 되면 49.85%가 PP 사업부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모르죠. 이렇게 써놓으면 알 수가 없고 네. 매출 구성 쭉 보면 지금 PP 사업부에서 49.10%가 이제 자동차 내재 내외장재,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 수혜를 좀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 자동차 쪽 매출이 매우 큰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조금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대IP의 주가는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PER 9배 정도 수준인데 2010년에서 2011년 정도 자동차가 성장하면서 현대IP도 굉장히 큰 폭의 수혜를 조금 누렸죠. 2012년에는 자동차의 성장세가 조금 둔화가 됐기 때문에 물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배 수준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조금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시그널은 일단은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바뀜이 한 번쯤은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상승이 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주가 수익 비율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기 때문에 10배 이상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대부분 다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팔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5,000원 부근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이셔갖고 지금 현재 업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IT나 기타 다른 게임이나 엔터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매매하실 거면 현대차나 기아차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P가 작은데 2배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주식들보다는 약간 무거운 주식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현대IP 5,000원 다시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예, 부품주 봤고요. 이번에 네. 기아차 볼 건데요. 기아차를 지금 사도 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아차가 6% 급등이 네. 나왔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1.7% 빠집니다. 기관은 뭐 계속 팔았었고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좀 사주는 것 같던데 이 종목 사도 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샀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긴 그림을 좀 보자고요. 예. 어저께 단기적 6% 급등한 거 보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기아차가 결론적으로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제가 항상 장기 추세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241선. 이게 7월 달에는 지지 받았다가 최근에 와서 볼게요. 최근에 9월 달에서는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급락 나오죠. 내가 그만큼 장기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깨진 이유를 한번 볼게요. 깨진 이유를 보게 되면 결론은 실적이죠. 계속해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지난번 3분기 때, 이번 3분기죠. 3분기 때 어떻게 됐어요? 8,600으로 떨어졌죠. 그렇다면은 자, 잘 보세요. 실적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1조 이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다면 기아차 다시 올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K3 맞죠? K3가 나왔는데. K7도 나왔죠. 예, 그쵸. 예. 나왔는데, 일단은 K7에 어떤 기존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K9 쪽하고 K3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차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K9 같은 경우 실적으로 BMW라는 벤츠를 좀 벤치마킹 하게 되면서 어떤 경쟁, 차종으로 나왔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K3가
지금 이제 그 내수 점유율 한 5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폭발적인 매수는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짧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직 긴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 매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 종목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예. 그 어떤 종목이냐면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처럼 이렇게 차라리 장기적으로 조금 하방에서 나온 이 부분만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작년 9월달인데 9월달부터 해가지고 10월달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방이성 나왔는데 요거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하방 경이성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렸다가 적어도 쌍바닥이라는 유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기아차가 반등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횡보할 때까지 그러니까 바닥이 좀 더 다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락앤락인데요. 종종 예. 들어오는 종목이죠. 33,600원의 비중이 15%인데요. 오늘 5.3% 급등이 나오면서 예. 이 상승이 이어질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당분간은 락앤락은 반등을 한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락앤락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가 낮죠. 4만 원, 5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락앤락이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에서 IR을 참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밀폐 용기를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해서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와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겠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너무 많이 높여놓은 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재무제표를 조금 봤을 때는 락앤락은 성장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봤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구조인데 회사에서 말하는 것만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8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한 15배 정도 준다고 하면은 적정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관련 내수주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자체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8차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시진핑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수 위주의 정책을 꾸준히 끌고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락앤락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저점을 찍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강한 매매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기관도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올려붙인다고만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매수세 24만 주에서 조금 더 늘려가면서 매수할 수 있는 충분히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워낙 높아서 걱정이실 텐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7,000원 회복이 조금 급선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두 개를 지금 맞으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 1차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늘 반등하면 매도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게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지치셨다고 하면 일단은 2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비중 터시고 내수주는 조금 더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락앤락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요.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 반등이 나오면 저희한테 한 번 더 문자 주십시오. 예. 네. 자, 이번에는 NC소프트 봐드릴 건데요. NC소프트 문의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네. 두 분 다 높은 가격대 사셨어요. 먼저 문의하신 분은 26만 9천 원에 30%시고요. 22만 원에 사신 분은 비중이 많으십니다. 22만 원에 60%. 네. 예.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어렵네요. 그 말씀하신 가격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상당히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예. 팔기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80만 했다면 상당히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 일단은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최근에 뭐 모바일 게임즈 거품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매기가 들어갔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길드워 2가 있죠. 요 두 게임이 PC 게임입니다. PC 게임인데 이 게임이 어떤 폭발적인 어떤 인기가 있는 건 아직까지 아니죠.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상당히 인기를 하게 되면서 온 게임이라는 어떤 게임 방송까지 생기는 그런 후폭풍까지 생겼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폭발적인 어떤 온라인 게임 사업은 아직까지 정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기 전 모바일 쪽으로 넘어갔죠. 그게 가장 큰 악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모바일 쪽으로 넘어간 모멘텀을 다시 한번 갖고 오면서 실적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게임좀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트 좀 볼게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제가 240에서는 또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자, 잘 보세요. 작년 4월달에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많이 빠지죠. 장기 주가 깨지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줘도 어떻게 됩니까? 240에서는 저항이 되면서 밀려버리죠. 자, 그러니까, 장기 추세가 깨지는 게 이만큼 정도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추세가 깨지더라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게 나올 때 어쨌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15만 7천 원까지 빠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까? 그럼 나온다면 과연 어디까지 나올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두 분의 어떤 매수가인 20만 9천 원 그리고 20만 원까지 올까 그게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 요날 날짜를 좀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11월 8일 날 물량이 쏟아지면 상당히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조금의 얕은 반등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18만 원, 18만 원까지 반등을 줄 것 같은데 요 가격까지 줄 때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조금 판단을 시청자께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예, 시대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읽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매니아층을 그대로 들고 가는 온라인 게임주냐 아니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해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모바일 게임주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냥 게임은 안 해도 핸드폰으로는 게임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하세요? 예. 또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이제 알았네요. 예,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문자와 또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매수가 4,2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뭐 하한가도 있었고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니까 매도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국정보통신은 사실은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원래 가격까지 내려왔죠. 급등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는 아마 제 개인적인 기억에는 자회사 중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이제 한창 게임빌이나 컴투스 잘 나갈 때 옴니텔이나 한국정보통신이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이 가격에서 버텼던 건 이제 안철수 관련된 테마가 조금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은 버텨줘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버텨줘야 될 자리에서 버티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버텨줘야 될 구간까지 왔는데 한국정보통신의 원래 펀더멘탈을 생각해 봤을 때 3,000원은 매우 싼 가격입니다. 지금 네. 기업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PR 8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게 신용카드 밴 그리고 신용카드를 관련된 이제 단말기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빚도 트렌드죠. 빚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빚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대책이 있는 일단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련된 매출이 크게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매도하고 싶으신 이유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먹을 게 많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횡보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급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철수 효과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찍힐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개인적으로 버텨서 그냥 펀더멘탈의 상승세를 누려보겠다고 하면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털고 나와서 다른 급등주 찾아보겠다고 하시면 과감하게 오늘 매도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태강산업을 볼 텐데요. 네. 태강산업을 지금 사도 되는 건지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5247님께서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네. 이 종목이 황제주였다가 지금 네. 100만 원 선 밑에 주가가 있죠. 네. 예, 제가 방송한 지 한 5년이 넘었는데요. 네. 이 종목 문의 태강산업 들어온 거 처음이신가요? 두 번째요. 아, 두 번째인가요? 예, 이 그래서- 종목을 사고 싶다 장기 투자를 네.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태양산업이 그 부산에 금정구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있는데. 잘하시겠네요. 예, 예.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요. 못하고, 일단 거기 있고 태양산업 같은 게 화학 섬유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뭐 부산에 뭐 70년대, 80년대 사업이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그거 솔직히 회사 내용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트만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잘 안 들어와서 공부를 솔직히 잘 안 합니다. 그거 좀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중요한 게 어느 날부터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종목이 지금 10월 23일부터 지금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온 다음에 110만원 돌파했다가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이 종목 기관들이 지금 현재 날짜를 보게 된다면 10월 24일부터 들어왔어요. 자, 10월 24일부터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급락해버렸죠. 요 투신도 물렸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투신이 10월 24일부터 들어와가지고 10월 24일날 가격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종가를 보더라도 이게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91만 3천 원, 10% 손실 9% 정도 손실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으라도 아마 기관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자, 제가 하방위성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태광산업 보세요. 80만 이후 보세요. 하방위성 나오고 주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와서 요날 조금 뻥튀기 한 건 있긴 하더라도 현재 주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요 121선 장기 추세만 지켜준다면은 요거는 길속이라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 물린 거 어쨌든 털기 위해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 드려보시고요. 예. 대신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90만 원 정도 짧게 손절가 형성하고 지금 정도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태강산업 봤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분이 두 분이 연결이 됐어요.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네네. 어떻게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네. 네, 다행입니다. 감기 끝까지 조심하시고요. 걸리지 마세요. 이번 연애는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독감이라고 하던데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저 무림 SP요. 무림 SP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40원에 50써요. 2,540원에 50%요. 네네. 네, 오늘 한 2.2%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비중을 더 실어갖고 네. 나중에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네. 언제쯤 탈출하려고 들어갈까요? 하신다고요? 네, 지금 물려갖고. 예. 아, 좀 매수 단가를 낮춰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이 종목이 막 상한가 가고 그랬을 때 그때 잡으셨어요? 아니요, 언제냐, 저기. 한 4, 5일 전에 산 것 같은데. 아, 얼마 그러세요? 안 주가가 좀 되셨구나. 많이 빠질 때 사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한 11% 정도야. 근데 왜 그때 이 종목을 잡으셨습니까? 아, 이거요? 예. 네. 이게 상한가로 두 번 올라가서. 예. 내려올 때 거래를 하고 싶대갖고 시세는 한 번 줄 것 같았는데 안 주더라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시나 봐요. 네, 나름. 아, 네, 예. 좀 반등을 노리셨는데요. 예.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쯤에서 이제 손절을 하자 의견이 한 분 계셨고요. 아니다 기다렸다가 반등 시 매도하자 두 분, 보유 의견은 세 분 주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이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언제쯤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종목을 이렇게 한두 개만 찍어서 비중을 조금 많이 가져가시는 타입이신가요? 예, 예. 아,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림 SP를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시는 걸 고려하기보다는 다른 종목 사서 수익 내서 무림 SP랑 그냥 상계하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림 SP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내려오면서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펀더멘탈이 크게 꺾이지는 않죠. 인쇄용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또 올해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밀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2,000원은 깨고 내려가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다시 한번 해먹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슈나 논란이 될 만한 여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림 SP는 지금 가격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성향을 보셨을 때 지금 단기 반등을 조금 노리고 들어가신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한 이제 단기 수익을 조금 많이 추구하시는 분 같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들고서 버티신다고 하면 그냥 2,000원에 사서 쭉 들고서 버티면 배당도 한 4% 5% 주기 때문에 무림 SP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단기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반등이 조금 어려운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나 업종에서 조금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뭐 어떻게 이제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셔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네. 다음 주 저희가 전화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네네. 그때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네. 지금 벌써 11시 26분 넘어가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종목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빨리빨리 해드리겠습니다. GS건설이고요. GS건설을 59,000원에 35% 들고 계신 분 비중을 좀 줄일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가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가격에 따라 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9,000원 비중 줄일 수 있다면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주가 안 되는 부분이죠. 수주는 안 되고, 실제가 안 나오고, 그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악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건설주는 어떻게, 반등 중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일단은 비중이 한 35%라 하셨는데, 한 25% 이하? 그 정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35%니까 25% 이렇게 10%만 줄이면 되겠죠. 제가 화면 보면서 조금만 긍정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중남미 쪽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쪽으로 수주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그 중남미 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지금 중남미 쪽에 수주 받고 있는 지역들인데 멕시코하고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페루 쪽으로 조금씩 중남미 쪽 수주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분야면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보였을 때 제가 수치만 얘기 드릴게요. 예. 중남미 쪽으로 2011년도에 죄송합니다. 중남미 쪽으로 214억 정도 214억 달러입니다. 수주가 들어왔는데 지금 중동 쪽에 들어오는 게 1조 달러 막 9천억 달러 이렇게 들어오죠.
수주가 지금 중남미 쪽에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기존에 그 중동 쪽에서 발생하는 1조 달러 가까운 그런 수주가 아직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중남미 쪽으로 조금 계속해서 경쟁력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지금 그 중남미 쪽에 유럽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그 확고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경쟁해가면서 수주를 계속 지금 이제 플랜트라는 이렇게 따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일단은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건설주는 제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중남미 쪽 뉴스를 계속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팔기 좀 힘드실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중이 35%인데 한 25%까지 일단 줄이면서 좀 길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10%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GS건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 어떻습니까?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예전에 주가가 이제 2만 원 가까이 갔었던 때 이때를 좀 살펴보면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였죠. 지금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삼성에서 조금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조금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그렇게 좋게 매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많이 잃었죠. 인피니티 헬스케어 끼껏 1년에 잘 벌어봐야 지금 8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80억 벌지 못하고 3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는데 테마까지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나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기 조금 어려운 테마에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해서 쉽게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적자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접근하시면 시총 1,600억 엄청 비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예상치대로 80억 정도 나왔다고 해도 헬스케어 업종 PR 20배 정도면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업 적자 30억 정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차트상 봤을 때도 차트는 완전히 깨졌고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도 갭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 갭 언젠가는 메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시면 뭐 분명히 수익을 조금 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반등을 노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매수 아니라고 하셨고요. 이번에 휴온스 볼 텐데요. 휴온스를 13,700원에 비중 70%이신 분이 문의하셨습니다. 이번도 비중이 상당히 많네요. 예. 아까 전에 그 광동제약도 비중이 100%인데 물론 저는 비중을 잘 말씀 안 드리니까 그냥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날씨 추워지면은 눈이 조금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양극 건조증이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눈에 안약을 겨울 되면 상당히 좀 자주 엮고 그러거든요. 눈이 좀 따끔따끔 그래서. 근데 휴연스가 안구 건조증 계량식약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당히 좀 좋은데 이 계량식약 임상 시험이 승인이 났는데 그게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회사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좀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가 실적 때문입니다. 어쨌든 신약 개발 회사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신약 기대감이 있지만 이후에 나타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반영이 안 되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올해 1월 달부터 상당히 크게 반등이 있었는데 실적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크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15,000 돌파를 못해요. 15,000 돌파를 못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건 지금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15,000원 그리고 14,000 조금씩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요 종목도 지금 이제 장기 추세가 아직까지 위쪽이지만 조금 위험한 부분이 241선에서 반등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접근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이전에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NHN 잘 볼게요. 자, NHN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고점이 지금 이제 28만 돌파 못하게 되면서 그리고 하락 나오고 24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오지만 다시 240원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잘 보세요. NHN이 다시 반등을 주지만 240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주세 꺾여버리겠죠. 자, 휴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 240원 지지받고 리바운딩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밀리죠. 전고점 돌파 못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240원 접근할 거란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을 지금 보고서 제가 보기엔 절반이 70%에서 한 30% 이하로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난 다음에 240선 지지한다면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나머지 물량도 터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휴온수는 일단은 비중부터 줄이는 게 맞겠네요. 네, 이번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매수가 1,275원의 비중이 50%인데요.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국토지신탁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다라고 네. 오늘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예. 있는데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로 보면 정말로 싼 종목이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500억, 600억 이렇게 나는 회사가 시총 3천억 정도밖에 안 하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기타 이자 수익 등이 워낙 포트폴리오상 완벽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이거를 왜 더 사지 말아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얘를 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조 원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거에 2010년에 한국토지신탁이 상장 폐지가 될 뻔했는데요. 1년에 400억 이상 가지고 있던 한국토지신탁이 자본 잠식이 됐던 이유도 그때 소송에서 한 개 패소를 하면서 500억, 600억 정도의 단기순이익 마이너스를 떠안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도 그 소송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악화가 되면서 소송이 워낙 많이 걸려있죠. 뭐 소송건들이라는 게 3년, 5년,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한국토지신탁 쪽으로 좀 많이 싣고 가는 건 좀 그렇고요. 일종포트 사실 승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대손 충당금이 들어오면서 한국토지신탁 시총이 5천억, 6천억 갈 수도 있겠죠. 배당도 워낙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우량한데 일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만 네. 현재 가격에서 제가 중장기 보유 한번 해보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추가 매수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종목 실시간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네. 것 같은데 하나 더 할 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네.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덕성 문의가 들어와 네. 있는데요. 덕성 사신 분 매수가가 3,500원이시고요. 비중이 30%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3165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예. 네,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주가가 이게 2,200원에 있다가 지금 3,4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윈도우 8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PC 있죠. 그게 나오면은 그 케이스를 만드는 게 요 회사입니다. 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터치 패널, 그거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PC가 나왔는데 상당히 비싸요. 삼성 거 보니까 130만 원 정도 하고 LG 거니까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터치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예.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하여튼 여담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케이스 이전에 스마트폰 케이스 모베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죠. 신양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주가가 많이 갔듯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가격이 3,400원 돌파 못하고 주가가 이제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게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2,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생각을 하셨다면은 일단은 2,850원 정도 못 지켜주게 된다면은 조금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 고맙다고 별표 보내주신 분들도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 AS 해드려야겠죠. 일주 후에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박성윤 연구원님께서 지난주에 해주셨던 AS 종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 종목은요, 아이테스트였습니다. 매수가 2,000원의 비중이 20%였고요. 박성윤 연구원님 의견은 목표가 2,500원, 손절가 2,000원 붕괴 시에는 매도해보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해 보셨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네.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아니요, 안 팔았어요. 그냥 들고 계세요? 예, 예. 예, 네. 팔 수가 없으셨죠? 예, 올라가겠지, 뭐요. 갑자기 네. 너무 많이 빠져서요. 예. 네. 예. 박성윤 연구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손절가 2,000원 선은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난감하신 표정이십니다. 예. 일단은 2,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한 1,700원, 1,600원 요 사이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거 들고서 특히 반도체 장비 업체 같은 거 들고서 이제 물리시면 괜찮아 회사 있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러다가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과 목표 주가는 상당히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하이닉스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반도체 장비 업체 다 실적이 좋아질 만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4분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한 1,000억 원 정도 찍어준다고 한다면 아이테스트도 이제 3분기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찍어줄 거고요. 내년 초에도 더 찍어줄 건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아이테스트를 매매할 바엔 그냥 하이닉스 매매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안정성도 높고 수익도 높은데 굳이 아이테스트를 들고 버텨야 될 만한 이유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얘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는 구간을 캐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이테스트를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으신데 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1800대에서는 일단 18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서 다시 한 2200, 2300원 좀 된다고 하면 전고점에서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반도체 될 것 같으면 그냥 하이닉스 들고 계시는 게 아무리 봐도 그냥 수익 측면에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주시면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은 우리 시청자께서 내리시는 거니까요.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님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슈넬 생명과학이었는데요. 2014년도에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기대로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시청자께서 말씀을 하셨었고요.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일단은 매도가 맞겠다는 의견을 주셨었죠. M&A 얘기가 나오면 매수가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손절가 800원은 지켜달라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돼서 일단 상담을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 손절가 800원 제시하셨었는데 깨졌죠? 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다음 794원인데 일단은 반등이 안 나오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뭐 하반기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AS를 해본다면은 요것만 좀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16일 날 그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내용이냐면 그 10월 달에 그 청계제약 그 인수, 그러니까 완전하게 인수하는 그 부분이 그 부결이 되게 된 임시주총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계제약 인수권이 다시 한번 임시주총에서 소집하게 되면 그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매수가까지 반등을 줄 것 같은데 아마 그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주총이 날짜가 12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주총에서 결정이 될 건데 일단은 뭐 괜찮으시다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800원 전후로 일단은 손절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전후 가격이 깨지게 된다면 일단 팔아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12월 30일 날 청계제약 인수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최대주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청계제약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은 반등 시도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반등률에서 일단 빠져나오시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800원 정도가 깨지게 된다면은 주총과 상관없이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예.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VOD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보는 종목 어떻게 상담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 박성일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건전성이 위험 단계로 추락하고 불량 대출자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크레딧 뷰로 KCB는 우리나라 가계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가계신용 건전성 동행지수가 3년 연속 하락하며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신용 건전성 동행지수는 2010년 101.12, 2011년 100.49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 상반기에 99.73으로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져 가계신용이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빚을 연체한 대출자 비율이 전년보다 0.26%포인트 오른 2.21%를 기록해 100명 중 2명은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7등급은 5.44%에서 7.12%, 10등급은 30.91%에서 34.46%로 저신용층의 불량률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빚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과감히 채무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등 국내 수출 주력 업종의 교역은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환율 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변동성이 수출에 미치는 주된 요인은 7가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업과 업종의 환위험 해지 정도, 환위험 흡수 능력, 수입 원자재 의존성, 다국적 기업성, 자본 의존성, 제품 이질성, 생산 조정의 용이성 등에 따라 환율의 영향력이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각각의 수출 업종과 품목에 적용하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등 대표 수출 업종 품목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보통신, 가전, 기계류, 화공품, 경공업 등 수익성이 낮고 기업 규모가 영세한 업종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두 대선 후보가 정치혁신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어제 저녁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 일자리, 복지, 남북 문제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국무총리의 장관 인사재청권 및 해임건의권 보장, 대통령의 권력형 인사개입 불용인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이 자리에서 닷새간 중단됐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이 제대로 혈당 관리를 하지 못해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발표한 당뇨 입원 유병률 관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당뇨 관련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351명으로 OECD 25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7년 313명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당뇨 입원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높은 입원 비율과 달리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9%로 OECD 평균 8.6%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12.3%, 독일 12%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평균 수준의 유병률에도 입원 환자 비율이 OECD 2위를 기록한 것은 적정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종목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반고인 파리 전시회 관람권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네.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꼭 상담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해결을 해드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릅니다. 코스피는 1879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급등하면서 492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오랜만에 내년도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그간 낙폭이 너무 많이 심했었어요.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